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1.94% 하락하면서 2,5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은 2.5% 하락한 상황입니다. 투심이 굉장히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 앞에서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시장을 조금 활기를 넣어줄 만한 소식은 적고 투자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투자하기 정말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박춘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낙심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지금 시장이 투자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십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 기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것들이 약간 꼬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도 좀 빨리만 좀 나왔다면 예. 투심이 조금 살아나면서 사실 외국으로 좀 이제 베팅하는 자금들도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너무 좀 늦어졌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역시나 환율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만 좀 움직이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 환율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기 좀 애매한 또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리스크가 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비중을 좀 조절을 했어야 돼요. 일단은 현금을. 왜냐면 리스크를 앞두고는 사실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예를 들어 내가 해리스 관련된 종목을 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을 샀는데 해리스가 당선되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맞아요. 최근 3, 4개월 동안도 계속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우하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맞아요. 또 예. 현금을 또 넣고 이제 또 저점인가? 다시 또 넣다 보니까 지금 거의 현금 여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확실하게 돌아서고 나서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낮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졌느냐를 좀 평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변동성장이고 약세장이긴 하지만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잘 갔던 종목군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완전히 소외됐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다시 회복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올라올까요? 지금 소외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섹터들이 보통 많이 밀렸던 거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을 때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성장 모멘텀도 별로 없고 섹터의 어떤 비전도 별로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종목군들이라면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가던 종목이지만 차익 매물과 시장 문제로 좀 빠졌던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지금 빨리 안 해놓으시면 시장 반등 나올 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포트 일단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일단 유망 섹터들 내년까지도 수주잔고라든지 아니면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충분히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오니까요. 일단 조금 냉정하게 종목들을 평가하시고 아닌 종목들은 철저하게 교체 매매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냉정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불확실성을 앞두고는 현금을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부분을 명심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박준현 매니저님, 최근에 가장 근래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충격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1,400이었나요? 아주 많이 빠졌던 적이 있어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뚜렷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진짜 코로나 시장보다 더 힘들다. 또 진짜 말 그대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특히 지금 한 주식 한 2, 3년 정도 코로나 2021년도 코로나 때 입성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장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못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밋빛 전망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좋다 뭐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왜 시장이 못 올라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국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요.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분들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엔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고수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살아남는 자,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남는 자가 고수가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나만의 기준과 원칙, 절실함을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10년 이상 살아남으신 두 분과 고수와 함께하는 방송이니까요. 오늘 좀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 소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워낙 좀 장이 힘들고 낙담한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먼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전해드렸고요. 이후는 진행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안건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조선입니다. 트럼프의 러브콜. 윤석열 대통령과 12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딱 꼭 집어서 조선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에는 한국의 도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요.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조선은 항상 호흡이 좀 길다 보니까요. 앞으로 괜찮을지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으니까요. 소개 잠깐 듣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가 최근에 뭐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오늘은 물론 시장 자체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에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또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는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공격적인 베팅은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일단 빠르게 또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번 달 이제 11월 달 들어서 1일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한번 봤더니 가장 많이 매수했던 한 11개 종목을 봤을 때 그중에 3개 이상이 조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섹터가 조선이란 거는 미국의 어떤 대선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실시 된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조선을 샀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 정권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본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규제가 뭐 강화되고 그래서 뭐 LNG 선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거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이제 에너지 화석연료 같은 경우를 이제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스라든지 이런 LNG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당연히 가장 필요한 게 LNG선이라든지 LP선과 같은 가스선들이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도 많이 남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들은 조선하면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선박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함정이나 잠수함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산 쪽 사업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잖아요. 예.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한국의 이제 조선 건조력은 뭐 최고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는 뭐 유지 보수 정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국한테 부탁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에 절대 맡길 수 없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체제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기술력이 충분히 받침이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먼 얘기 같았지만 사실 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MRO 사업들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최근에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 MRO 사업을 드디어 따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공시가 나왔죠. 오늘 3개월 만에 또 MRO 땄습니다.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MRO 사업을 땄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를 좀 많이 밀어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실제 수주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기적으로 나오다 준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어느 업황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수급에도 좀 더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변동성장 약세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그리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조선주들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또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LNG 라든지 LPG 물동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항 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수요도 아직 남아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지금 노후 선박 교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뭐 친환경 정책이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 선박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에 거의 뭐 60대 이상씩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꾸준하게 수주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30년도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7년도 도크까지 채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도크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실적들,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수혜를 봤을 때는 조선주 눌릴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리포트급으로 이 조선주에 대한 이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선은 좀 호흡이 길다는 점, 아무래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너무 등락폭이 심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내가 처음 겪어본 분들,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이 투자가 안 맞아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은 섹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조선 탑픽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나왔고요. KSP가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 한두 가지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마린 엔진은 뭐 선박 엔진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죠. 뭐 LPG 엔진이라든지 디젤 엔진이라든지 DF 엔진이라든지 다양한 엔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에게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수주 공시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데, 현대 계열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시너지가 확실하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친 이후에 수주 공시가 3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 계열에서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최고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밀리는 가운데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 상승이면 주주들 마음에서는 거의 상승폭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SP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KSP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밸브라든가 내연기관 제조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금속 단조 제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이제 단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도 어느 정도 일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K방산 쪽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어느 정도 수혜가 좀 예상이 좀 된다, 뭐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항상 제가 늘 종목을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관심주를 좀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뭐 최근에 보니까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HD 현대 마린 엔진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1층, 2층 들락날락하면서 다리에 근육만 생기겠다, 3층 좀 올라가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만원대 후반 그리고 2만 원대를 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제는 3만 원 보고 싶다라고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인수되니 확실히 실적과 매출이 쑥쑥 올랐네라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무려 477%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F 엔진 매출 비중이 8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디젤과
가스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선박수에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도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파인트리 블록딜 물량 정리됐으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악재 해소됐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아래에는 어제 수주 공시 올라와서 그런가 드디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전일에 800억 규모의 이 선박 엔진 수주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무려 9개월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내일부터 쭉 우상향이다. 안정적으로 2만 원대 지지했으니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듯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KSP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선방추 수주가 늘어나니까 매출도 증가 중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오늘 왜 음전 하나 했더니 실적 발표했구나라고 합니다.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K조선에 러브레터를 보냈다길래 재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진입한 분도 계시네요.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고객사 HD현대중공업도 장사 잘 되고 있다. 스핀들, 이 부품 만들어줄 업체는 KSP뿐이라고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9월부터 공장 가동한다는데 4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에 대한 궁금증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차트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11월 7일 고점이었던 4,845원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HD 현대마린엔진은 2만 원에서 밀린 후에 더 크게 떨어지진 않고 오늘 네.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서 2만 원 선을 지켜냈단 말이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조선주 내에서도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선이 만들어진 종목이 바로 현대마린엔진입니다. 지금 오늘 수급장을 보시면 기관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예. 오늘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 우상향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이라면 사실 최고가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부분이죠. 2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자,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전저점 영역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정고점입니다. 24,000원 부근 1차적으로 한번 보고요. 손절가 18,000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KSP인데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윗꼬리를 최근에 몇 번 단 것 같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뭐 윗골을 좀 달았는데 분봉상 수급으로 보면 뭐 크게 빠져나간 수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 수급이 저는 아직 상존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전에 아까 주주방이었나요? 예, 예. 종목 토론방에 네. 지금 뭐 실적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비수기이고 뭐 한 2%, 3% 정도 모자라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아셔야 되니까 여기 전 분기 있죠? 이제 2,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매출액이 한 8.6%, 영업이익이 85% 증가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97.1%가 증가했던 부분에서 요번에 조금 비수기가 좀 덜 나오니까 실적 발표가 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좀 빠졌는데 어차피 뭐 저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SP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저렴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 조선주는 일단 시장의 탄력을 받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을 사야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이는 여기에 지금 딱 매매 전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손절 라인이 딱 한 3,500원 라인에 잘 나와 있고 목표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거래가 터졌던 앞전에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거래가 발생했는데 요때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윗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니까 매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보면 이렇게 고점이 하나 있죠. 지금 두 개의 고점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 아이가 잘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가는 한 5,500원 정도를
선택을 하면 여우 같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요? 뭐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3,5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단 라인 있죠? 요 라인, 여기 라인이 3,500원이니까 요거는 진짜 목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손절가 잘 지키는 것도 상당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